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지 못하시죠? 네. 네, 이제 반등 좀 나야 되는데 오늘 영상은 금요일자로 나가니까요. 촬영은 지금 6월 14일자니까요. 네. 혹시나 시장 상황이 좀 달라져 있더라도 오해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제가 어드밴스드 패키지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이야기 해봐야 뒤에 잘 안 들어오시죠? 네. 그리고 현금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물린 종목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이제 컨빅션 있게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잘라야 될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판단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는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드밴스드 패키지라는 말을 최근에 되게 많이 쓰는데요. 원래 패키지라는 게 별로 어드밴스드 하지 않은 기술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이거를 뭐 조립하고 검사하고 이게 후공정인데, 원래 후공정은 별로 이렇게 하이엔드 기술이 아니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었잖아요. 인식이. 보통 기술이라는 게 어드밴스드한 거는 전공정이었죠. 전공정이죠. 전공정에서 미세공정이 되니까 완전히 28나노 하다가 20나노 갔다가 14나노 갔다가 이게 어드밴스였죠. 이게 뭐였습니까? 2년마다 트랜지스터 집적수가 2배가 되는 거죠. 이게 무어의 법칙이었습니다. 그죠? 무어의 법칙. 인텔 창업자 고든 무어가 이야기한 게 무어의 법칙이었죠. 우리 반도체 기술이라는 건 다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왔어요. 네. 무어의 법칙대로 해왔는데 이게 딱 깨져버리는 거죠. 왜? 미세공정이 너무 어려워요. 이제 이게 10나노 갔다가 7나노까지 갔다가 5나노까지 갔는데 여기서부터 무지하게 어려운 거죠. 이제 여기 3나노 가는 게 무지하게 어려운 거죠. 이제는 쉽게 못 가니까, 그러면 전공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후공정 가지고 어드밴스드하게 기술을 진화시켜야 될 요인들이 생긴 거죠. 자, 지금 애플이 M1이라는 반도체, 괴물 반도체 내놨죠. 이게 5나노 공정이었습니다. M2라는 걸 또 내놨죠. 그런데 이게 3나노 아닐까라고 기대했는데 결국 5나노 나왔습니다. TSMC가 해줬는데. 그만큼 이 미세공정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TSMC 최대 고객이 누굽니까? 애플입니다. 매출의 30% 비중을 차지해요. 그런데 애플이 지금 3년 동안 5나노 쓰고 있다는 거예요. TSMC 5나노 쓰고 있고, 지금 A 바이오닉 시리즈, 아이폰에 쓰는 AP, 이것도 아마 아이폰 14 시리즈가 5나노 공정으로 할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쉽지 않은 거죠. 지금 뉴스상에 나오는 TSMC가 4나노가 70% 수율이 나온다 그러면 이럴 이유가 없겠죠. 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물론 삼성전자는 TSMC보다 안 나와요. 4나노 공정이. 한 30%대밖에 안 나오니까. 지금 그래서 일단은 전공정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후공정 쪽에서 계속 기술을 뭔가 브레이크스루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가 떠오르셔야겠죠. 자, 그러면 전공정이 무지하게 어려워요. 네, 전공정이 안 됩니다. 전공정은 제가 지난 시간에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가 이게 예상으로 잘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한번 주목해서 보시라고 해서 한솔케미칼, 솔브레인 같은 회사를 가져갔잖아요. 이게 아무도 기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될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러면 후공정 쪽에서는 어떤 어드밴스드 패키지 기술들이 앞으로 적용되고 여기서 수혜를 보게 되는 거냐. 자, 그러면 후공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된 기술이 있어요. 그게 TSMC의 팬아웃 WLP라는 기술이에요. 팬아웃 WLP라는 기술을 애플 AP에다가 처음으로 적용한 거죠. 예전에는 이 애플 AP를 삼성전자가 100% 파운드를 했었어요. 삼성전자가 100% 파운드를 했었고요. 그리고 일부 설계 기술도 지원해 줬었죠. 그런데 자, 삼성이 엑시노스라는 거를 AP를 만드니까 애플이 불편하죠. 네, 불편했죠. 그러니까 TSMC하고 삼성하고 양분을 시킨 거죠. 그래서 50대 50을 준 거죠. 그러면서 애플은 두 회사의 기술 경쟁을 시킵니다. 그게 TSMC가 16나노였고요. 삼성이 14나노였어요. 지금은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삼성이 전공정 기술이 더 뛰어났어요. TSMC보다. 그런데 AP를 두 개를 만들어서 딱 가져왔는데요. TSMC 16나노 칩이 훨씬 좋은 거예요. 퍼포먼스가. 왜 그러냐 봤더니 팬아웃 WLP라는 후공정 기술을 적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와, 이게 어드밴스드 패키지라는 기술이 중요하구나.
후공정이 칩의 성능에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게 이제 입증이 된 거고, 그때부터 후공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후공정 어드밴스드 패키지 기술을 주도하는 것은 TSMC입니다. TSMC가 주도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SOIC라는 자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코어워스, 팬아웃 WLP도 뭐 어드밴스드 패키지 기술이죠. 자, 이게 팬아웃 WLP라는 기술은 원래 있던 기술인데 이거를 개량한 거예요. TSMC가 개량한 거고, 이게 IO 수가 한 원래 1000개 이상으로 처음 구현한 거고요. 지금은 한 1400개까지 됩니다. 애플 AP에 들어가는 거는. 그래서 지금 애플 AP가 최고 성능을 낼 수 있는 거는 TSMC의 후공정 기술이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칩렛이라고 해서 이제 실리콘 다이를 멀티 타일 구조로 한 거, 이런 것들도 다 TSMC 쪽에서 나오는 기술들이죠. 이런 거 디테일한 내용들은 제가 예전 영상이나 이런 쪽에서 좀 찾아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응해서 삼성이 이제 하는 것들은 X큐브라는 기술, 그리고 I큐브라는 기술, 그리고 H큐브라는 기술, 뭐 이런 것들을 어드밴스드 패키지를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기술 진보로 나갈 거고, 그리고 인텔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인텔도 지금 전공정이 10나노에서 꽉 막혀 있으니까, 그럼 후공정 가지고 해야 되니까 이제 여기서 하는 게 이제 포베로스 같은 기술, 그리고 EMIB라는 기술, 이런 것들을 어드밴스드 패키지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3D 구조고, 이거는 2.5D 구조고,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삼성도 여기 3D 구조고, 요게 이제 2.5D 구조. 2.5D는 실리콘 인터포저를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어드밴스드 패키지를 쉽게 말씀드릴게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기존의 반도체는 단독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요, 1층짜리. 이제는 어드밴스드 패키지는요, 아파트를 넘어서 주상복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상복합. 구조가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설계도 제각각이고 만들기가 어려워요. 디자인은 굉장히 수려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쪽으로 많은 투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항상 어드밴스드 패키지 하면 나오는 회사 두 개가 있죠. 네, 오늘 좀 뜯어보겠습니다. 네, 한미반도체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절차 연막, 이게 포인트죠. 예, 절단, 차단, 차폐, 그리고 연결, 네, 연결, 그리고 이게 그라인더, 이런 사업을 하는 거고요. 지금 절단이 메인이죠. 비전 플레이스먼트라는 거죠. 그리고 EMI 차폐, 그리고 본딩, 연결, 본딩. 요거는 이제 TSV, 본딩, 네. 그리고 이제 그라인더, 메타 그라인더.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비전 플레이스먼트는 작년에 한 2,070억 정도 했어요. 근데 이거 주력 사업이죠. 올해는 한 2,200억 정도 추정이 되고 있고, EMI 차폐 쪽은 작년에 한 420억 정도 했는데 올해 한 450억 정도 기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본딩은 작년에 매출이 거의 미미했어요. 한 3%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자, 이게 올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SK 하이닉스가 HBM3라는 거를 지금 양산을 한다고 그러죠. 예전에 하이닉스 HBM 본딩 장비는 한미반도체가 다 납품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투자가 앞으로 많이 일어날 거다라는 거고요. 메타그라인드는 이제 신규 사업인데, 이게 이제 메타버스용 디바이스, 애플 VR 같은 거, 그죠? 이런 데다가 이제 적용되는 기술이죠. 반도체 하나를 기판 하나에다가 아래위로 그냥 굉장히 많이 박아 넣어야 되니까 이거를 얇게 가공해야 되죠. 그게 이제 메타 그라인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있죠.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이게 20년부터요, 21년 2배가 거의 매출이 늘었고요. 올해도 한 2배 늘어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마 북미 A사 카메라 검사 장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LG 이노텍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여기다가 이제 아마 검사 장비를 많이 납품할 것 같다라는 투자 아이디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기존의 비전 플레이스먼트는 패키지 쏘만 했죠. 마이크로 쏘, 그죠? 했는데 이게 패키지 쪽만 하다가 플립칩 BGA 쪽으로 들어가더니 이제는 웨이퍼 쏘까지 하겠다. 웨이퍼는 패키지 대비해서 10배 시장이에요. 굉장히 매력적이다. 작년 실적 한번 볼게요. 작년 실적은
매출이 3,732억, 영업이익이 1,224억, 현재 시총은 1조 2,900억 정도고요. 올해 전망치는요, 22년은 매출 한 4천억, 영업이익은 1,36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한 1,500억까지 기대를 했었는데 1Q가 지금 중국 물동이 막히면서 실적 손해를 봤기 때문에 결국 2Q는 굉장히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저효과가 되게 크니까 매출 한 1,150억에 영업이익 한 42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엄청 잘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항상 어드밴스드 패키지 이야기하면 한미반도체하고 같이 따라 나오는 회사가 이오테크닉스죠. 이오테크닉스. 이 회사는 레이저 장비를 합니다. 레이저 장비를 하고요. 원래는 레이저 마커를 했죠. 마커를 하다가 이걸 가지고 이제 그루빙 장비나 스텔스 다이싱이나, 원래는 레이저 마커를 하다가 이름 새기는 거 하다가 이제는 막 자르는 거 한다는 거죠. 그루빙 장비, 그리고 이제 미세 드릴,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 거죠. 사업부로 보면요, 반도체 쪽이 있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이 있고, 그리고 PCB 쪽, 그리고 논 IT, 그리고 서비스 소모품, 이런 쪽이 있습니다. 반도체 쪽은 작년에 2,240억 했는데요, 올해는 한 2,460억 할 것 같고, 디스플레이는 작년에 490억 정도 했는데 올해도 한 요 정도만 하자,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PCB 쪽이 작년에 한 500억 정도 했는데요, 올해는 한 800억 정도로 크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논 IT 쪽이 작년에 한 220억, 올해도 요만큼만 하자. 그리고 소모품 쪽이 545억, 근데 이제 올해는 한 650억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 성장 포인트는 반도체 쪽하고 PCB 쪽이 되겠네요. PCB는 결국 플립칩 BGA 쪽인데요. 자, 플립칩 BGA를 만약에 투자를 하면요, 한 1,000억 정도를 투자한다 그러면요, 이 중에서 한 250억 정도가요, 미세 드릴 쪽이에요. 미세 드릴. 비아홀이라 그러죠. 요거를 가공하는 장비가 한 요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4분의 1 정도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플립칩 BGA 쪽이 워낙 좋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사실 800억 이상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작년 실적은요, 21년 실적은 매출이 3,908억, 영업이익이 한 781억, 현재 시총은요 한 1조 1,4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22년 전망치는요, 매출 4,600억, 영업이익은 한 1,00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00억보다는 더 잘 나올 것 같은데요, 항상 이 회사는 좀 문제가 실적을 좀 미스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추정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실적 미스를 많이 하는 회사들은 조금 다운그레이드해서 보는 게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1분기 실적은요, 매출 1,039억, 영업이익은 225억 정도 나왔고요. 2Q 전망은요, 매출 1,200억에 영업이익이 한 32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만 해도 한 550억 정도 했기 때문에 올해 연간으로 1,000억은 충분히 비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어드밴스드 패키지 대해서 다시 좀 설명드리고요, 어드밴스드 패키지 기술이 왜 중요해지는지에 대해서 그런 맥락들을 다시 한번 짚어주는 시간이었고요. 거기서 수혜를 보는 회사 2개, 아무래도 장비 쪽은 해외 업체가 잘하죠. 본딩이나 이런 쪽은 배시라는 업체가 잘하고, 어지간한 기술들은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뭐 이런 회사들이 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 플레이스먼트나 레이저 일부 영역에서는 좀 그래도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회사가 국내에 한 그래도 2개 정도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뭐 이번 하락장에서 충분히 이제 좀 싸게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시장이 언제 이게 바닥을 잡을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하지 마시고요, 지키는 투자 당분간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주말에 좀 푹 쉬시면서, 너무 머리가 아프시면 만화책 같은 거 보시는 것도, 넷플릭스 이런 거 잘 보시는 것도, 시장에 조금 거리를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예 관심을 끊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어쨌든 주말에 꿀잠 주무시고 다음 시간에 저는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